우리 경제, 경기 부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금 막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7조 3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와 민생 안정에 힘쓰겠다라는 주요 내용이 이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건데요. 조금 전 발표된 추가 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과 또 함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치경제팀 이인철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막 이제 베일을 벗었네요. 17조 3천억 원이라는 규모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많은 해석이 나올 텐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전 10시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7조 3조 원입니다. 당초 12조 플러스 알파, 이 알파의 규모가 드러난 건데요. 역대 두 번째입니다. 정부의 이제 추경 편성을 이제 주도했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단독 독점 인터뷰했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 그리고 용도, 사용처는 어디인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17조 3천억 원 규모의 그런 추가 경정 예산을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합니다. 다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2조 원을 포함한다면 총 규모는 19조 3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민생의 그러한 안정을 위해서 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되게 세 가지 범주인데요. 하나는 일자리 창출하고 또 민생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분야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중소기업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경제를 지원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큰 틀에서는 일자리와 민생 안정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증세 없이 추경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추경은 전액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세입 감소분 12조 원 제외하고 국채 발행을 하는 규모는 15조 9천억 원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현재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것보다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 의견에 대해서도 현 총리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을 우리가 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바로 이러한 경기 침체에서 하루속히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증세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추가 경정 예산을 지원을 마련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역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나쁜데 거기서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연출하게 되면 결국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 불가피하지만 저희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그러한 재정의 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채 발행의 그러한 규모를 줄이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잉여금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정부 자체의 절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최대한 규모를 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줄여서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세금을 더 걷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현 장관이 직접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 역시 세금을 더 이상 걷지 않느라는 재정 건전성이 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이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가 신용 등급이 이른바 이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을 차지했는데요. 상향 조정됐는데 그만큼 정부로서도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 적자가 당초 예산보다 좀 올라간다든지 또는 국가 부채의 수준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 회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만큼 세수도 늘어나서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재정 개혁 그러한 좀 심의위원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불효불급한 그러한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또 정부가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증세를 통하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새로운 세율을 올린 세목을 마련한다든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 경제를 좀 양성화한다든지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재정 건전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뭐 단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이 조금 악화될 것에는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이루어져서 만회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아마 정부 관계자분들도 가장 이 부분을 아마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과연 이번 추경 예산이 경기 부양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미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가 비제 규모 GDP 대비 1.9%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빚이 늘어나는 걸 감수한 만큼 과연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사인데요. 네. 직접 현 부총리로부터 추경의 효과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자체로서 경제 성장에 저희는 한 0.3 내지 0.4%포인트 경제 성장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러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부가 하려고 하는 주택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또는 수출 금융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우리의 큰 정책 조합 중에 하나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추가 경정 예산하고 이러한 정책 조합이 효과를 거두면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가 3%대의 그러한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성장률, 뭐 듣기만 해도 반가운 소식인데 정부가 그동안 재정과 통화, 부동산 이런 정책의 조합의 필요성을 항상 역설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과연 이런 정책 공조가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한은의 이제 김중수 총재와 그리고 이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이 현오석 부총리는 사실 3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경기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니아 박사학위까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은과 재정과 통화정책의 수장이 정책 공조 효과가 더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했었는데요. 그러나 한은은 금리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의 조합에 있어서 재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수출 금융을 포함한 외환 대책이 다 이렇게 어우러져야 정책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책에 있어야 구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금융 정책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은이 총액 대출 한도제도 늘리고 또 총액 대출을 하는 금리의 조건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기준금리의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이나 저희나 이 경제를 인식하는 방향은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의 조합이 결국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17조 3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는 다소 조금 많다 싶고요.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추경 예산인데 17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라든지 이런 세입 감소에 12조 원을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세입의 12월 절반 가까이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민영화 차질 때문이었었잖아요. 이 중에서 세외 이제 좀 수입을 좀 늘리지 않을까 했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렸어요. 왜 빠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 둔화로 세입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정부는 올해 세입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3에서 2.3%로 낮아지면서 0.7%의 효과 때문에 6조 원 줄고 여기에다 새 외수입으로 산업은행과 이제 기업은행의 민영화 차지를 들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지분 매각이 성사되기 힘들다라고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그러한 정부 주식을 매각해서 그것을 세외 수입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채무에 대한 해외 채무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주식의 형태로 이제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돼서 현실적으로 금년 내에 그런 매각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런 세외 수입을 우리가 따른 결손을 또 이런 보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중소기업 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랄까 그런 것이 표출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그 현재로서도 정부 주식을 그 50% 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이러한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지원 기능에 큰 차질이 없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공공적인 성격, 특히 정부의 기관 산업에 관한 공공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영화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주 일관된 하나의 입장이고요. 다만 정책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적인 성격이나 특히 정부의 기관 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민영화에 대해 조금 신중하겠다. 이제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융공기업 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도 새 정부에서 좀 재검토할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년 연속 국제공항 평가 1위 기업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팔겠다, 민영화하겠다라는 데 대해서 민심의 반발이 컸는데요. 이런 이제 지금 현재 공기업 말자 기업 매각하겠다는 이제 반대 여론으로 국회 계류 중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해서도 현 부총리는 이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재검토라고 하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영화의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어떤 그러한 국민적인 합의하에 전 추진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소간의 그런 국민적인 합의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런 걸 살펴봐서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나와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요. 앞서 저희 속보 자막에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국회 조율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추경 규모를 17조 3천억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정치권 오히려 20조 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국회 조율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순항을 할까요? 난항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책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과거 같으면 이 정부는 가능한 만한 추경을 하자. 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28조 9천억 원의 정부의 안이 제시가 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천억 원이 깎여서 28조 4천억 원이 추경 편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회 모두 정치권도 이 경기 둔화가 심각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현 부총리도 단호한 이 국회의 조속한 이 추경 의결을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추경의 규모를 좀 더 크게 해서 민간 경제에 어떤 그러한 하나의 보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이신데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재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늘 우리가 이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로서는 어떤 최대한 민간 경제에 그런 보탬이 되는 그러한 추경을 작성하되 앞서도 언급했었지만 이건 정부로서는 정말로 정말 규모 있는 그런 쓰임새에도 또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 이런 악화되는
그런 재정 건전성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17조 3천억 원 규모의 그러한 그 추경을 작성했고, 저희 생각에는 이러한 그 17조 3천억 규모의 추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이 일반 그 민간 경제에 있어서의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17조 3천억 원으로 결정한 이제 배경과 구체적인 사항들 한번 마지막으로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전에 발표된 우리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 정치경제팀 이인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